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2019년 4회차 2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해설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적어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번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 자연발화 방지 조건을 보시면 습도를 낮게 할 것, 주위의 온도를 낮출 것, 통풍을 잘 시킬 것,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공기와 접촉을 피할 것, 열의 축적을 막을 것, 다른 말로 열 전도율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주위 습도가 높을 것 맞는 말입니다. 주위 온도가 높을 것 맞는 말이고요. 표면적이 넓을 것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보기 2번을 보시면 열 전도율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전도율이 크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타는 물체라고 한다면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 곳에서 열이 고이게 되고 그럼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열 전도율이 커서 이 열들이 주위로 잘 퍼지게 된다면 자연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열 전도율이 클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전기 제거 방법이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제조소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의 1소요 단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위에 소요 단위 관련 내용을 보시면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인 경우 외벽이 내화 구조일 때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입니다. 그리고 저장소의 건축물인 경우 외벽이 내화 구조일 때 연면적 15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입니다. 문제에서는 제조소 건축물을 물어보았고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에 1소요 단위를 물어보았습니다. 1소요 단위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고요.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인 경우와 저장소의 건축물인 경우를 잘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종별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 표는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별 주성분과 착색, 적응 화제를 연결한 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1번 제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맞습니다. 보기 2번 제2종은 탄산수소 나트륨과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3번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이다. 네, 제1인산암모늄 맞습니다. 4번 제4종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이다. 네,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분말 소화약제 관련해서는 시험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기 때문에 각 종류별 주성분과 착색, 적응 화제를 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팁으로는 제2종 분말인 탄산수소 칼륨을 중심으로 제4종의 경우에는 요소를 추가하였고 제1종의 경우에는 칼륨 대신 나트륨이 들어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은 편할 겁니다. 다음 24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의 전향정은 몇 미터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전향정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35m 내린 소나기비로 암기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35m 소낙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전향정 H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H는 35m 내린 소낙비라고 했는데요. 소 6m, 낙 32m, 배 1.7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74.7m가 나와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필요 압력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거는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전향정과
공식은 동일하고요. 단위만 메가파스칼로 다릅니다. 그래서 35m H2O는 메가파스칼로 환산 시 대략 0.35 메가파스칼이니까요. 단위만 다르고 공식은 똑같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5번. 자체 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 소방 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 소방 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2번 3분의 2 이상이고요.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체 소방대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 소방 자동차는 법적으로 최대 4대를 요구하는데요. 보기 3번과 4번을 보시면 5대 중에 1대, 5대 중에 2대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1번이나 2번 중에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최대 4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5대 중에 1대나 5대 중에 2대인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을 모를 경우 1번이나 2번 중에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제1인산암모늄 분말 소화 약제의 색상과 적응 화제를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 분말 소화 약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각 종류별 주성분과 착색, 적응 화제를 나타냈는데요. 제1인산암모늄의 경우에는 착색으로는 다몽색을 띠고 적응 화제는 A, B, C급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낸 보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분말 소화약제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이 표를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과산화수소 보관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화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산화성 액체입니다. 보기 1번. 마른 모래로 소화한다고 했는데요. 소화설비의 적응성을 보시면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조함은 1에서 6류까지 모두 적응성이 있습니다. 건조사가 마른 모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6류 위험물의 경우 화재 시 주수 소화를 하기 때문에 3번 연소의 상황에 따라 분무 주수도 효과가 있다. 맞고요.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나 주수 소화가 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환원성 물질을 사용하여 중화 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원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을 같이 섞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조건을 보시면 기화되기 쉬워야 하고 비점은 낮을 것, 증발 장류물이 없을 것, 공기보다 무겁고 불연성일 것, 전기 부도체일 것 등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전기 절연성이 우수할 것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증발 잔류물이 없을 것, 네 맞습니다. 4번에 인화성이 없을 것 맞습니다. 소화약제인데 인화성이 있으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공기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기보다 무겁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약제가 공기보다 가볍게 되면 소화약제를 이렇게 분사했을 때 화재면에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약제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서 화재면에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29번.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에 탄산칼륨을 첨가하여서 어는 점을 낮추고 물의 소화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보기 4번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염료를 첨가한 소화기이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번. 불활성 가스 소화 약제 중 IG541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IG, ABC 소화기의 경우에는 ABC 각각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를 의미하는데요. 머리 글자를 따서 IG 외 지라리아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IG541의 구성 성분을 물어보았고 IG541은 질R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브로미드입니다. 다음 31번 연소의 주된 형태가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 연소 형태를 보시면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은 목탄, 금속분, 숯, 코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목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마그네슘 분말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소화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위 반응식들은 제1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기재해 놓았는데요. 마그네슘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일산화탄소와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시면 2번 가연성의 일산화탄소 또는 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산소를 하나만 뺏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기도 하고 산소를 2개 다 뺏어서 탄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33번 분말 소화 약제 중 열분해 시 부착성이 있는 유리상의 메타인산이 생성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위에 분말 소화 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보시면 제3종 분말인 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되어서 부착성막을 형성하는 메타인산인 HPO3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 제1인산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이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은 종종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제3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소화설비 적응성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보기 1번을 보시면 제3류 위험물은 모두 물에 의한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3류 위험물 중에 황린의 경우 주수소화 가능합니다.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두면 그대로 불이 붙기 때문에 물에 보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팽창질석은 제3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조암은 1에서 6류까지 모두 적응성이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칼륨과 나트륨의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칼륨에 물을 넣게 되면 이처럼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소화 금지입니다. 다음 4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는 제3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의 경우 제3류 위험물에 적응성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중 소화기 방출구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분사하게 되면 좁은 노즐을 통해 분출하기 때문에 줄톰슨 효과에 의해 냉각 효과가 발생하여 노즐 밖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는 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36번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을 각 층에 8개씩 설치하도록 할 때 수원의 최소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옥내와 옥외 소화전 설비별로 각각의 방수량과 수원의 량, 그리고 방수압력, 비상전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제되는 만큼 꼭 외우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량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개수로 현재 각 층에
8개씩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개수가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N은 최대 5개이기 때문에 5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9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저장 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로는 재사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자체 소방대에 설치하는 사업소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3번 지정 수량의 2000배의 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와 지정 수량의 1000배의 재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 조건으로 합하여 구하기 때문에 2000배와 1000배를 합하게 되면 3000배가 나오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3번도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5개 탱크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5개 탱크 저장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보기 4번에 보시면 이동 탱크 저장소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맞는 보기인 1, 2, 3번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에 대해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를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별로 각각의 방수량과 수원의 량, 방수압력, 비상전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해 물어보았고,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방수압력과 1분당 방수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압력은 0.35MPa이고요. 방수량은 분당 260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열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MPa는 1000kPa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0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위의 표는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주의사항으로 물기연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게시판 내용 말고도 색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인 거 확인해 주시고, 이외로도 화기주의와 화기연금에 대한 내용도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9년 4회차 2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